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PSMA 그 표적 치료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PSMA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PSMA 전립선 그 특히 막항원이라는 거는 그 이제 암세포의 표면에 이렇게 있는 그 칼복시 펩타이드라는 그 구조고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 정상 세포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침샘이나 아니면 눈물샘 같은데 좀 존재를 하긴 하지만 거의 존재를 하지는 않고 이제 암세포, 이제 전립선의 암세포에 굉장히 이제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표적을 하기 굉장히 좋은 이제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SMA 표적제의 기본 구조는 이제 PSMA에 그 부착되는 이제 선택적으로 부착되는 이제 라이간드, 그러니까 그 라이간드가 있고요. 이 구조는 대부분 이제 글루타민, 유레아, 라이신 이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위원소를 붙이기 위해서 이제 링커라는 부위가 필요합니다. 이제 스페이서고요. 이제 3차원적인 그 PSMA 구조에 PSMA 그 바인딩이 되려 그러면 이제 바로 여기다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그 킬레이팅 에이전트를 이제 붙일 수 있는 그 다음에 이 라이간드랑 연결할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링커를 붙이게 되고요. 여기 킬레이터에 동위원소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동위원소는 거의 비슷한 거를 계속 쓰게 되고, 이제 표적하는 이 그 물질, 이거는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이 링커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표적제의 종류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PSMA 11 또는 PSA 그 617 같은 것들은 이제 유명한 것들인데 보면 이제 그 PSMA에 부착되는 부위는 거의 다 똑같고요. 이제 링커 구조가 조금 다르고 거기에 이제 갈륨이 붙느냐 아니면 이제 루테슘이 붙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PSMA 종류들이 이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도식을 한 건데 PSM 617 같은 경우에 이런 그 루테슘을 붙여가지고 암세포에 이제 선택적으로 부착이 되고 이게 그 세포 안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방사선을 이제 쬐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 세포와 그 주변에 있는 암세포들을 이제 죽이는 개념이 이제 PSMA 표적 그 동위 원소 치료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영상 검사는 보통 이제 갈륨을 이용하게 되고요. 그 치료는 루테슘을 이용하게 되는데 지금 이 A 그림이 갈륨 PSMA 펫을 해가지고 이제 전이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한 사진이고요. 지금 이 B번부터는 이제 루테슘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치료를 하면서 그거를 영상으로 또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테러노스틱스라고는 그 표현을 쓰는데 보시면 이제 여러 사이클을 이제 거치면서 점점 그 전이 병소가 없어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치료 효과가 좋은 그 예시를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이 PSMA 그 11 그 갈륨의 그 진단 능력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뭐 수술을 받든지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받든지 한 이제 근본 치료 이후에 생화학적인 재발 상태인 600여 명에 대해서 이제 그 갈륨 PSMA 펫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상적인 뭐 CT, MRI, 본 스캔에서 안 보이는 상태인 거죠. 그 상태에서 해봤더니 75%의 환자에서 숨은 병변이 이제 관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빈도는 PSA 수치랑 당연히 이제 상승해서 비례해서 상승하는 거를 이제 확인했고요. 그게 이제 전립선에 위치할 수도 있고 골반 쪽에 임파절에 있을 수도 있고 다발성 장기나 아니면 뼈 전이 이런 것들이 이제 숨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잘 보인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루테슘 그 PSMA 그 617 치료 효과는 굉장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초기에 나왔던 그 지난 6월에 애니제임에 발표된 비전 트라이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루테슘 177 PSMA 617를 이용한
치료였고요. 일반적인 그 호르몬 민감성 전립선암이 아닌 거세저항 단계에서 사용된 그 치료고요. 도시탁셀과 같은 그 항암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그 아베라테론이나 엔젤루타마이드 같은 그런 이제 노벨 AR 타겟 에이전트를 사용하고도 진행한 경우가 대상이 되겠고, 당연히 이제 갈륨 PSMA 11에 진단이 되는 경우, 이제 PSMA에 관찰이 되는 경우가 대상 환자군이 되겠습니다. 공부입니다. 그 뭐 처음 그 스크리닝 할 때부터 이제 쭉 보면 이제 그 PSMA에서 그 포지티브, 그러니까 영상에서 이제 검사가 되는 경우가 한 86% 정도 있었고요. 이 환자들의 최종 결과를 보면 부분 관해나 완전 관해 이상의 치료 효과가 51%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치료는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그 치료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도 51%에서 효과적인 치료가 됐고, 특히 9.2%에서는 완전 관해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육안적으로 보이는 암병변이 다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만큼 효과가 좋았고, 대조군은 뭐 당연히 3.1%에서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치료 반응 때문에 영상학적인 무진의 그 생존율은 3.4개월 대 8.7개월로 뭐 위험도 비가 0.4, 뭐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요. 전반 생존율도 11.3개월에서 15.3개월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비전 트라이얼에 근간을 해서 이런 루테시움 PSMA도 조만간에 이제 표준 치료로 들어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하고 있는 이제 PSMA 표적자는 조금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갈륨 68 N굴이라는 걸 사용하고 루테슘 177의 그 D굴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링커 구조를 이런 그 노타나 도타를 사용해서 이제 붙이는 거를 이제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갈륨이나 루테슘을 다 붙여보는데, 갈륨 같은 경우에는 이제 N굴이 조금 더 효과적이었고, 이제 루테슘 같은 경우에는 D굴이 조금 더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갈륨은 이제 N굴로, 그다음에 뭐 루테슘은 D굴로 정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임상 시험을 해본 결과 갈륨 68 N굴 같은 경우에 PSMA 11, 그러니까 제일 흔하게 쓰고 있는 영상 치료, 영상 진단 방법에 비해서 정상 조직의 흡수율이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갈륨 PSMA 11인데요. 보면 이제 그 뭐 주변이 좀 희끗희끗하고 뭐 회색 부위가 많고, 근데 요거는 이제 좀 깨끗하죠. 그 다음에 신장이나 간에 흡수가 덜 되고, 그러니까 정상 조직에는 흡수가 덜 되고 암 조직에는 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간이랑 신장이 굉장히 진하게 흡수되는 데 비해서 갈륨 D굴 같은 경우에는 좀 적게 흡수가 되죠. 그래서 진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제 PSMA 11에 비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루테슘 177 D굴 트라이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대상이 되는 환자는 아까 비전 트라이얼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도시탁셀을 사용을 했고, 도시탁셀 전후에 엔젤루타마이드나 아니면 아베라테론 중에 1개 이상 사용한 경우, 또는 도시탁셀 그 투여가 적절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는 도시탁셀 사용한 이력은 중요하지가 않고 엔젤루타마이드나 아베라테론 한 번 사용한 경우는 이제 대상이 되고요. 당연히 이제 갈륨 N굴에 포지티브여야지 여기 연구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페이스 1, 2 트라이얼인데, 이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페이스 1 파트 A에서는 이게 아직까지 식약처 승인된 그 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갈륨 앵굴에 대한 효과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 1 파트 B에서는 용량 설정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용량군, 고용량군으로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서 적정한 용량을 찾는데 이제 치료 효과도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최적의 용량이 설정이 되면 그 설정된 용량으로 이제 페이스 2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 2에서는 55명의 환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루테슘 177 디굴의 효과를 검증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현재 환자를 계속 인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치료의 스킴인데 스크리닝을 하면서 이제 갈륨 앵굴을 시행을 해서 이제 PSMA의 포지티브인지 확인을 해서 연구에 들어오게 되고요. 들어오게 되면 이제 루테슘 177 디굴을 6주 간격으로 4사이클 이제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게 주사를 맞는 과정에서 계속 이제 검사를 해서 진행이 되는지 이런 걸 저희가 보게 되고요. 이제 스터디가 끝난 이후에도 팔로우업은 계속 더 하면서 치료 효과가 어떻게 더 좋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루테슘 177 디굴의 장점, 그러니까 예상되는 장점은 일단 침샘이나 이런 데 흡수가 적기 때문에 관련된 합병증이 좀 적을 걸로 예상을 하고요. 신장으로 배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신독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환자분들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PSM617에 비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암을 표적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은 적고 치료 효과가 좀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기존의 PSM617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라이간드랑 트레이서가 이제 진단제랑 치료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PSMA11하고 PSMA617은 서로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진단에서 보이는 거가 꼭 치료가 된다라는 걸 이제 확신할 수가 없는데, 앵굴, 디굴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계열의 표적자를 진단에 쓰고 치료에 쓰기 때문에 진단에서 보인 그 병변이 치료가 된다라는 그 개념, 그러니까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조금 더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를 한번 정리를 하면, 전이 호르몬 민감 전립선암은 전통적으로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으로 치료를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1, 2년 정도 치료를 하다 보면 거세 저항 단계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진행을 줄이고 생존율을 늘리기 위해서 도시탁셀이나 아비라테론 같은 기존의 거세 저항 전립선암에서 사용되던 약제들이 초기에 이제 사용하게 됐고요. 현재 이제 국내에서는 급여권으로 들어오지 않은 엔젤루타마이드나 아팔루타마이드 같은 약제들도 조만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PSMA 표적 동위원소 치료는 현재는 이제 표준 치료가 없는 거세저항 단계에서만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쪽에서 이제 시작을 하겠지만 당연히 이제 거세저항 단계의 첫 번째 치료 또는 이제 전이 호르몬 민감 전립선암, 그다음에 수술이나 이런 방사선 치료의 직후에 사용하는 이런 방법으로 점점 영역을 굉장히 빨리 넓혀 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약제 치료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잘 치료를 하셔서 완치가 되시길 기원을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